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유리기판보다 세계 1위 이 기업이 3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우리가 유리기판만큼이나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저희가 전부 다 시장 전망 관련주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HBM 이런 가격이 아니라 범용,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특별하지 않은데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건 전체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용 반도체, 이걸 레거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DDR5, DDR4, 그다음 낸드 플래시 이런 우린 반도체를 범용 반도체라 부릅니다. HBM, CXL 이런 게 첨단 반도체죠.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술기기 수요가 살아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창신 메모리라든가 중국에서 워낙에 생산을 많이 한다 어쩐다 하면서 크게 좀 공급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가격이 조금 빠졌었는데 다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들어왔음에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용 디램인 DDR4 8GB 제품의 평균 현물 거래 가격은 1.466달러를 기록을 했고 닷새 연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반짝하는 것도 아니고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6GB DDR5 제품의 현물가는 5.68달러를 기록을 했고 지난달 12일 대비 6%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DDR5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DDR4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버전이면은 사실 떨어져도 이상하지가 않는데 이 DDR4까지도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관심을 둘 만한 거죠. 그래서 1월과 2월 18GB 낸드 플래시 고정거래 가격은 2.18달러와 2.29달러로 전월 대비 각각 4.57, 5.29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사실 진짜 범용 가격이 오르고 있나 내리고 있나를 체크하려면 DDR5, 4도 중요하지만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웬만하면 안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의미를 조금 부여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가격이 오를까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공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산이라고 하죠. 생산량을 줄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 이 낸드 플래시 감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D램이라는 게 있고 낸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낸드는 SSD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하는 이 메모리가 낸드입니다. 내가 사진 저장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D램은 뭐냐면 휘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장한다고 해서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컴퓨터 켜져 있는 동안 쓰는 메모리가 D램이에요. 근데 낸드는 내가 컴퓨터 꺼져도 저장되는 게 이제 SSD 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턴 디지털도 낸드 생산량을 15%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뭔데 너가 줄이니? 낸드 시장 점유율 10.7%로 세계 5위 정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나 낸드 플래시 감산할게라고 한 거죠. 항상 얘기합니다. 가격이 오르려면은 이 공급과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수요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공급이 줄거나 아니면은 수요도 늘면서 공급도 줄면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수요는 모르겠고 공급을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메모리 업계의 낸드 감산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모바일 PC 고객사의 낸드 재고 조정이 지속될 것입니다. 재고 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쌓여있는 물량이 사실 좀 과했다면 그 과한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아, 나 차고 남아. 그래서 나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감산을 한 거고, 감산을 한 다음에 재고가 이제 있는 걸 막 쳐내고 나면은 이제 정상적인 재고 수준으로 돌아오면은 얘네들도 이제 슬슬 사기 시작할 거고, 그 사기 시작할 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낸드 생산 라인을 선단 제품, 그러니까 앞으로 첨단 라인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감산을 진행 중인 거죠. 아니 굳이 뭐 지금 낸드였다가 라인을 쓰냐? 야 이거 낸드 빼고 첨단 반도체였다 돌려. 뭐 이런 식으로 감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대체 어떻게 가격이 돌아가냐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가격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요 회복이 되면서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가격이 확 뛰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반도체를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수요가 쭉 떨어집니다. 수요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재고가 증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쌓아놓은 반도체가 슥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재고를 줄이려면은 수요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감산을 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이미 수요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재고를 늘어난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감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를 밀어내고 열심히 털어내고 그 다음에 가동률 감소, 감산하고 그 다음에 투자 줄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감산하고 가동률 감축하고 재고 밀어내고 하다 보면은 재고가 이제 정상 수준으로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사도 될까? 이제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재고 증가라는 거는 공급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재고 정상화하는 게 뭐예요? 공급이 많은 게 아니고 공급이 적당하다. 근데 여기서 수요가 늘어나 버리면은 가격이 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는데 마침 수요 회복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이클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6개월에서 짧으면 길면 뭐 1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꺾인 지가 대략 한 지금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6개월에서 한 5개월쯤 된 것 같은데 정말 짧은 기간에 감산과 수요 회복이 온디바이스 AI에서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다 덕분이 뭐냐면 AI 덕분이에요. AI 덕분에 모든 주기가 짧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교체 시기 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짧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조정되고 재고 조정되고 하니까 야, 나 가격 인상할래 하면서 나 10% 인상하겠다라고 이 낸드 샌디스크가 언급을 했죠. 낸드 업계 5위 미국의 샌디스크가 4월부터 이제 낸드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낸드가 안 팔려. 낸드에 수요가 없어. 그럼 가격 인상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지금 가격 인상을 하겠다는 건 뭔 소리냐면 앞으로의 시장이 낙관적인 겁니다. 내가 지금 가격을 올려도 얘네들이 사겠구나. 이거를 쓸어 담겠구나 생각하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네, 밑에 써놨어요. 어떤 생각인지. 일단 이번 샌디스크의 인상으로 반등세가 조금 더 빨리 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3분기쯤 오를 거라고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감산하고 재고 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슬슬 온디바이스 AI 수요 증가하고 하면은 한 3, 4분기가 좀 전성기가 되지 않겠어? 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는데 잘하면 2분기부터 올지도?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왜 얘네가 4월부터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4월이면 2분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왜 이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메모리 산업의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 늘어나고요. 이제 재고 조정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곧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로 전환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샌디스크가 봤을 때는 시장 상황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가격 인상에도 상관이 없겠는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도 추가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에 한번 인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3분기에도 가격 인상을 뭐 10% 했으면 또 10%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샌디스크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거 조금 빠르게 랜드 가격 반도체에 대한 반등 상승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범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실제 디램 수요 증가와 낸드 수요 증가를 동시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버 디램 재고는 아까 낸드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가격 오르는 거. 근데 서버 디램 재고는 올해 3분기 최대 15주에서 4분기에는 최대 13주로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램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재고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AMD의 튜린 프로세서가 2025년 2분기에 대량 양산이 될 예정이고 인텔의 그래나이트 래피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버용 CPU가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서버용 디램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B300, GB300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루빈이라고 하죠. 루빈도 6개월 앞당겨서 올해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서버 업체들의 대량 구매가 예측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의 수요가 늘어날 만한 상황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비관할 게 있겠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 기술의 등장 이후 중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H20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에 파는 반도체 GPU죠. 기반 AI 서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반도체 열심히 만드는데 그거를 쓰는 수요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중국에서 뿌려도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랑 재고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범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지금 얘네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업들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범용 반도체를 지금 커버하면서 거기에 첨단 반도체까지 같이 커버하는 기업에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 충분히 범용 반도체 가격이 상승이 끝나고 첨단 반도체 뭐 HBM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거기가 전 DI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DI는 현재 삼성전자의 벤더고요. D램과 낸드 두 개 다 하죠. 버닌 테스터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가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버닌 테스터가 뭔가요? 버닌 테스터는 높은 온도와 전압을 가해 결함 여부를 검사하는 기기를 말하고요. 뭐 고성능 컴퓨팅, 뭐 자동차 등등등 여러 군데에다가 쓰는 일반적인 테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온과 전압을 가하는 건데 왜 그러나요? 후공정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후에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반도체 칩이 고온이나 고전압 등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적인가? 아니면 얘가 어디서 오류가 나나? 얘가 어디서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디가 살짝 찌그러지거나 어디가 살짝 깨지거나 약간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겠죠. 언제? 고온이나 고전압을 받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버닌 테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I가 2012년에 인수한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자회사가 SK하이닉스의 협력 업체고요. 메모리 웨이퍼와 버닌 테스터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DI는 지금 삼성과 지금 SK하이닉스 두 마리를 모두 잡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SK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DI는
범용에서 HBM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회사입니다. 디지털 프론티어는 지난 2월에 SK하이닉스의 HBM4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죠. 생산 라인에 버닌 검사 장비 세프를 공급하고 현재 퀄 테스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 HBM4로 넘어가면은 이 HBM D램을 저 뭐 12단, 16단을 기본으로 쌓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많이 쌓을수록 여기 안에 오류가 많을까요? 오류가 많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전압가하고 온도가하고 하는 거를 좀 더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한 대로 수율이 더 좋게 나오겠죠. 자, HBM4 버닌 검사 장비 공급 경쟁에는 뭐 디지털 프론티어, 유니테스트 그리고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이 참전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원래 일본 장비 기업만 써요. 어반테스트라고 얘네만 쓰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한국 것도 쓰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앞으로 이제 HBM4까지 넘어가면은 이 상당히 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HBM4는 기존 제품 대비 기술 사양이 더욱 고도화됩니다. 뭐 쌓는 게 많아지니까 당연히 검사 항목과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예상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왜? HBM3에서 3.2로 가는 데만 검사 항목 증가로 검사 시간이 최대 6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4로 넘어가면은 뭐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뭐 비슷하게 증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DI는 이미 자회사를 통해서 SK하이닉스의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디지털 프론티어가 SK하이닉스 중국 국내향 약 108억 규모의 검사 장비를 이미 수주를 받았었는데 이게 또 한 번 받은 건 아닙니다. 패키징이 완료된 DDR5나 낸드 메모리 칩의 양품 여부를 테스트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장비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1차 물량 수주에 이어서 두 번째까지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쁘지 않았던 거고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외 DDR5 투자를 나오는 부분에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웨이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프론티어만 국산화해서 원래 SK하이닉스가 일본 것만 썼는데 한국 것도 같이 쓰고 있다. 근데 유일하게 그 회사가 디지털 프론티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SK하이닉스가 조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기업이다. 어디? DI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24년도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언제? 25년도부터 실적이 좀 반영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좀 크게 대략 한 540억까지 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저는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350억만 돼도 전 지금 구간이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I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좀 밀려서 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총이 지금 이제 막 3,300억, 400억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앞으로의 전망치나 흐름에 비해서 주가는 꽤나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니까 범용에서 첨단까지 관심을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충분히 범용 반도체 반등에 플러스로 첨단 반도체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DI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해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이폰을 쓴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쓴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도 없고요. 적을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급 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해서 자료집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해서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4일, 13일, 10일, 11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에요.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저희가 장마감하고 다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